이 벽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작업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요거를 일단 좀 다른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좀 할게요. 잠시만요. 요거를 오늘 날짜를 쓰는 게 낫겠죠? 그냥 0001로 저장을 할까? S. 자, 저장을 좀 하고요. 자, 요거는 저장 파일 올려드릴게요. 자, 이 벽체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방법은 이제 좀 보셨겠지만, 자,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건축에서 여러분들이 벽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보통 이게 그리시잖아요. 그쵸? 이제 유형을 만들었다라는 가정하에, 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그리실 때, 벽을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벽을, 그리고 나서 벽을 선택을 해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마감 방향이라는 건데, 사실 구조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건축 마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마감재 방향이 이 화살표 쪽에서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이 멤브레인 층을 바깥쪽으로 놓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 벽체의 방향을 또 뒤집어 줄 수가 있는데, 그때 이 뒤집는 버튼이 스페이스 키입니다. 스페이스 키. 그러니까 벽을 보통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벽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이 화살표 방향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얘가 선택을 했을 때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나갔다 그래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만 한번 눌러주시면 이 방향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스페이스바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작성된 벽체를 통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편하게 선택을 하시는 방법이, 이제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마우스를 이 벽체 위에다 가만히 이렇게 올리시고 키보드에 탭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통째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마우스를 이 벽체 위에다 가만히 올리시고 키보드에서 탭 키를 딱 누르시면 전체 이제 불이 들어오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선택된 객체는 곧바로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선택을 하실 때 탭키, 그러니까 레빗 같은 경우에는 요 탭키의 활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이 탭키를 잘 쓰시면 좀 편하게 작업을 조금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벽체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벽체 하다가 딱 끊어버려가지고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끊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자, 건축에서 벽을 선택을 이렇게 해서 벽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바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세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레빗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숙달이 되시면. 근데 어떤 거든지 처음에 습관을 좀 잘 들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 텐데, 이 벽 같은 경우에는 그리실 때 반드시 옵션이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옵션. 이 옵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벽이 올라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지정을 하는 게 있어요. 요 두 개.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어떻게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여러분이 건축에서 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높이라고 지금 얘는 들어가 있는데, 영문판이나 아니시면 그 일부 한글판, 그러니까 뭐 그 크게 의미가 없는데 얘가 깊이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깊이로 가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1층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2층입니다. 보통 1층 평면도에서 우리가 벽을 그리면 상식적으로 이 벽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상이죠. 여기 위로. 그쵸? 근데 이게 깊이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1층을 기준으로 해서 벽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아래로.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1층 도면에서 이 벽이 안 보여요. 화면에서.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럼 이제 대부분의 레빗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이걸 못 찾는 거죠. 분명히 3D 뷰나 다른 뷰에서는 이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벽체를 그리실 때는 얘는 무조건 높이에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높이에. 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피트 같은 거 그리실 때, 그러니까 일부 기능을 작성을 하실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깊이를 눌러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따 이제 경비동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얘는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 자, 이쪽 뒷줄에 보시면 미연결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지금 미연결로 돼 있고 여기가 8000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벽을 그리면 여기가 1층이고요. 여기가 2층이고요. 대략 여기가 한 4000 정도 됩니다. 기본값이. 지금 이 상태에서 벽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벽을 그리잖아요. 그럼 벽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이 더 있는 거죠, 지금. 벽이. 그죠?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2층에서도 벽을 그리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중첩이 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1층 그 빔,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에서는 보통 1층과 2층 있죠. 요 사이에 들어가는 부재는 1층과 2층, 이 안에서만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벽을 그리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단부를 베이스로 보고요. 여기를 상단부를 탑으로 봤을 때 하단에서 시작한 벽은 무조건 그 다음 레벨에서 끝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얘는 높이의 미연결이 아니고 지금 1층에서 벽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높이에서 여기를 2층으로 고정을 하셔야 되겠죠. 2층으로 고정을 하시게 되면 레벨 값에 의해서 벽체 높이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자, 그거를 감안하시고 이제 제가 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벽을 그릴 때 그 저번 강좌에서 이제 여기 중심 찍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시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여기 직사각형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고.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캐드 이 선 보이시죠? 노란색 선. 이 노란색 선이 이런 식으로 수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각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도면을 잘못 그렸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아마 이제 그리다가 옵셋을 잘못한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제 경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작업자가 저랑 비슷하게 합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잡아주고, 요 라인과 요 라인을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안쪽에 벽을 요렇게 그리고 바깥쪽에 벽이 요렇게 붙는, 그래서 사실상 서로 간섭이 나지 않는 요런 작업 방법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밖에다 이렇게 크게 그린 다음에 얼라인으로 요렇게 붙이는, 그러니까 좀 시간적으로는 약간 좀 손해를 감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면이 틀어져서 그 망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면이 틀어진 거를 미리 잡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절평면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온라인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이 이렇게 틀어지죠. 이렇게 벽이 틀어지면 지금 얘는 각도가 좀 커서 그런데 미세하게 틀어지는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레빗 안에서도. 그러면 이게 벽이 틀어졌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틀어지면 뭐 그 도면을 작성한 쪽에 요청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작업자가 수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도면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벽체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이 쉐이드 모드를 음영 처리를 켜주셔야지 이게 보입니다. 만약에 얘를 은선으로 그냥 이렇게 놓고 보시면 구별 안 되지 않으세요? 그죠? 어느 게 벽이고 어느 게 도면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음영 처리를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겠죠. 음영 처리. 음영 처리를 해 주셔야지만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